자, 그러고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에도 이제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지금은 무소속이 된 의원이 이 영상에 묶여져 있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YS 제가 검찰을 출두했는데 모 차장 공사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이 상황, 역사적인 책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지검장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중에 이거를 증거위원하니 부득이하게 제가 질의하고 설명을 할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물론 당황 안 증거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김남국 의원은 저 당시에는 법사위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상임위가 교육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벼르고 지금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첨예하게 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문제도요. 네. 검찰이 성역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제보된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밝힐 수 있죠. 마침 거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수원지검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 수사 압박을 받습니까? 검찰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해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제보된 비위 사실을 국감장에서 밝히는 것과 이재명 대표와의 수사를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수원지검도 마찬가지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때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건을 다 합했다가 예. 또 기소할 때는 또 빠른 재판의 어떤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통상 사건이 같이 수사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예. 사건의 성격이 약간 다르더라도 피고인을 위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서 기소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검찰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핑퐁을 하면서 네.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따져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사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예. 주민등록 뭐 문제요. 제보 등본. 과정, 예, 네. 어느 과정에서 유출이 됐고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2019년에 조국 사건 수사 때 보십시오. 도대체 유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조민 씨의 학교 생기비가 유출이 돼서 그걸 가지고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전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예. 이번 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아니 근데 저게 이정섭 차장 뭐 제가 뭐 감싸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지만 아니, 국정감사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정감사정에서 개인의 어떤 문제점,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주민등록 등본을 당신 왜 이렇게 많이 이사 갔어? 당신 뭐 처남하고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국정감사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쪼개기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저런 식으로 막 보여주면서 이거 위장 전입했던 거 아니야? 뭐 했던 거 아니야? 뭐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오늘 그 국정감사장에서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이고 법사위원이잖아요. 조 의원이 오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유창훈 판사로부터.
그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송경호 지검장도 맞아요.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좀 아쉽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결과를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은 우리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된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앙지검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례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보아온 바로는 정말 이례적이다. 어허. 앞서 그런 선례가 없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10번 정도의 네. 체포동의안 통과가 있었는데 그중 2명만이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80%는 영장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2명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가서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상 구속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놔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영장실질심사를 왔는데 그것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왔는데 기각된 사례는 처음인 거예요. 허허.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장실질심사하는 당직 판사들을 네. 리스트를 놓고 성향분석도 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의결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면 바로 법원으로 영장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영장 전담 판사들의 어떤 그 일정표를 보고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 당직 판사를 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장 당직 판사의 개인적 성향 차이에 의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지검에서 영장 재청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런 뭐 국정감사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는 그냥 늘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았죠.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오늘 송경호 지검장은 존중은 하는데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송 지검장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샅샅이 정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도 탈탈 털어서 영끌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로 2번이나 보냈는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명의 사건에 이렇게 10% 20%씩 투입돼가지고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 검찰이 새롭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다 시작이 돼서 진행되어 오던 수사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있다? 아니요, 없어요. 이런 주장인 것이죠. 박성민 최고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파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앞서 봤던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봤던 영상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도 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사법불신을 이렇게 초래하고 키우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띄어서 분리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쪼개기 기소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이 모든 사안을 한데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 그 사유로 다 적시를 했으면서 또 분리기소를 할 때에는 사실 직접적인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검찰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검찰이 믿는 대로 판단이 나오게 하게끔 예.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또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정파적인 이해관계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냐 이런 의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성민 최고 생각은 명확해요. 예. 조상규 변호사. 예. 김용배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민주당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범죄를 많이 저지른 당대표를 뽑아놓고 이게 죄명이 많은 범죄 행위가 많은 그것이 어떻게 검찰이 잘못이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토착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민주당과 엮여가지고 뭔가 민주당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죠. 예.